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론라이더입니다. 방금 영상 보고 놀라셨나요? 제가 실제로 술을 먹은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라이딩 음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똑똑해 보이는 뿔테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요즘 주변에 음주단속을 걸렸다든지 음주단속을 당해봤다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당연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인터넷 찾아봤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내용을 자덕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술을 마시는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 단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참 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닥 사례가 없었어요. 그만큼 단속을 실행을 안 했던 거고, 하지만 요즘 주변에 단속을 당해보셨다고 한 분이 꽤나 많습니다. 워낙 사례가 없다 보니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술집 같은 데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단속이 됩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0.05 혈중 알코올 농도 발음이 안 돼. 자동차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단속이 됩니다. 0.05가 어떤 거냐? 이제 몸무게 70kg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정도, 그리고 맥주 250, 그러니까 500cc 먹으면 2배겠죠. 를 섭취를 하고요. 1시간 지났을 경우가 0.05 정도 됩니다. 뭐 나는 술이 세요. 나 술 잘 먹어. 걱정하지 마. 다가 방심하셔가지고 단속 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준은 70kg에 소주 2잔, 맥주 250입니다. 그래서 0.05가 됐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 단속이 되면요, 벌점이 100점입니다. 뭐 벌점 100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대물 사건이나 단속에 걸렸을 때 얘기고, 0.05에서 대인 사고가 터지면 100% 그냥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랑 바로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0.1부터는 바로 면허 취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0.05가 얼마나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너무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몸 상태, 사람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불을 쓸 때 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다가 큰 코 다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 자동차에 관련된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기면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친구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먹진 않았어요. 뚜껑 따지도 않아서 소주 먹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라이딩 하다 보면 약주를 먹는 경우들이 있죠. 힘이 드니까. 라이딩이 마치고 술을 먹는 경우, 아니면 뭐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심이나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맥주나 뭐 소주 한 잔씩 드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자전거가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는 2018년 9월부터 음주 단속이 시작됐고요. 지금 한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경우 음주 단속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부터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고요. 단속에서 걸렸을 경우 벌칙금이 3만 원이 나옵니다. 가격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불응했을 시 10만 원. 즉, 불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불었을 때 0.05가 나온다면 합의 13만 원에 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벌금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전거가 알다시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건 알고 계시죠? 차로 분류가 돼요. 단속에 걸렸을 때는 1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 그럼 그건 대인 사고가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대인 사고가 됐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어요. 술을 먹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퉁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들어누웠어. 경찰을 불렀어. 경찰이 불러가지고 자, 술 드셨죠? 나는 술 좀밖에 안 먹. 일단 물어보세요. 0.05 나왔습니다. 지금 음주하셔서 자전거를 운전하셨네요. 그럼 경찰관이 말합니다. 이 특례법에 의해서 당신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가시죠. 경찰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과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도 운전하고 갔는데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내려갖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단속 걸린 사람들 90%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녁 먹는다고 집 앞에서 소주 한잔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 사람을 쳤다. 알짤 없습니다. 그냥 바로 형사처벌 되는 겁니다.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는. 사람의 장애가 입혔을 경우는 바로 대인사고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인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도 차랑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의, 벌금 이런 것들 다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과 큰 금액이 들 수 있다는 점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음주단속 걸리신 분도 많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생각보다 지금 아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지인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랑 같이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형님이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라이딩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라이딩 한 사람과 가게에 자전거를 적재를 해두고 이제 고기와 약간의 반주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먹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하더랍니다. 음주단속을. 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즉 그 같은 가게에서 먹던 모 사람들이 나가면서 경찰에 이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왔는데 술을 먹는 것 같다 단속해달라고 전화를 했겠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와서 직접 단속을 했어요. 이제 그 형님은 자전거를 집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러 나가는데 경찰관이 단속을 했고 당연히 자전거를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끌고 가서 단속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음식점 가서 반주 많이 드시죠? 누가 어디서 신고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100% 옵니다. 100% 와서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어 아니 딱 걸렸네. 술 먹고 자전거를 딱 나왔는데 골목에서 제가 점프해가지고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인사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음주를 해서 경찰을 불러서 음주 불렀는데 0.05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 합니다. 피의자가.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와서 부딪혔지만 저는 가해자가 되고 무조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한 걸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도 일부러 사람들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그것처럼 요새 자전거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그걸 이걸 돈을 벌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하얗게 온 거 보고 자전거 뛰어들면 상해를 입게 되면 그러면 자전거가 음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대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어제 라이딩을 하는데 팔당에서 경찰관들이 서서 음주 단속을 하더랍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단속을 한 거겠죠. 팔당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전거의 성지 중에 하나죠. 아주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는 곳입니다. 그 신호등에 서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한다. 조심하셔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경찰 쪽에서 자전거 단속, 음주 단속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 식당에서 술을 먹는 거를 신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라이딩을 끝내고 음주를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뭐 원래 술을 생긴 거는 뭐 말씀 없게 생겼지만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걔도 뭐 라이딩을 하면서 맥주 한 잔 정도는 먹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마저 0.05가 넘으면 단속이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각박하지만 이거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자덕분들은 자전거를 타시는 경우에는 술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이게 대인 사고가 나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사고가 났거나 단속이 걸리게 되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솜털 처방으로 되어 있지만 대인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앞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약주는 안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거 난 아니겠지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Up on the housetop, tick, tick, tick. Down through the chimney with hoods and tick. Up on the housetop, reindeer paws. Out jumps good old Santa Claus. Down through the chimney with lots of toys, all for the little ones' Christmas joys.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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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ould it g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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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ould it go? Up on 음주 라이딩은 항상 알라.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전거는 뭐 술 마시고 타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타는 것 같은데 이 자전거가 도로에 나오면 차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함께 도입되는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엔